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시는 가정경제 전문가 분들 중에서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승문규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가정경제에도 봄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봄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유용한 정보로 봄을 몰고 오시길 기대해 보면서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부부 노후와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온가족 연금 마련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연금은 단순히 본인 노후 대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자녀까지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을 위한 연금 플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연금을 준비하는데 내 노후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뭔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야, 이거는 생각 못 해봤던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우선 기존 연금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연금도 효율적으로 설계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최적화. 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연금을 상속할 수 있는 2대 연금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부모님의 노후 대비 연금 최적화. 빠밤. 네, 최적화를 위해서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연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가장 먼저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해봐야 돼요. 네, 국민연금은 연금 준비의 가장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은 퇴직연금 확인이에요. 네. 이 퇴직연금이라는 건 직장을 다니시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직장 다니시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근데 일단은 이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물론 저희가 여러 번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 확인해 보세요 하고 넘어가니까 조금 아쉬워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통합적으로 조금 확인해 보시려면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예상액, 그리고 개인연금 예상액까지 다 나옵니다. 내 연금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상액이라는 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냈을 때 나중에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제 개인연금도 어디에 가입되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세액공제로 가입한 연금저축 그리고 비과세로 가입한 연금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사실 가입만 하시고 연금액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연금은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금 개시를 65세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얼마 연금을 주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개인연금 확인이 끝났어요. 그다음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상연금액 총합을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조금 작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가 비용 없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 받게 될 연금액을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적은데 이거하고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보통 드는 생각이 하나를 더 가입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여윳돈이 없어요. 더 가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추가 비용 없이 있는 거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국민연금은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받는 연금액의 7.2%를 더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5년 더 못 받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62세였어요.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소득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만 줍니다. 100%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야 되면 5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은 깎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년 있다가는 내가 원래 받기로 했던 연금액을 100%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국민연금 받는 시기에 직업이 있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연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내 연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으로 5년 뒤에 받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어차피 내가 지금 줄여서 받느니 50% 받느니 50% 받느니 네. 5년 뒤에 7.2%를 더해서 그 금액으로 평생 받는 게 그렇죠. 낫죠. 5년 연기를 하게 되면 36% 정도 더 와. 받는 거죠. 만약에 100이었으면 136만 원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받는 게 훨씬 낫네요. 네. 빨리 받으면 또 깎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하. 네. 이 부분. 그리고 개인연금은 네. 종신연금형 대신 확정형으로 바뀌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개인연금은 종신연금형. 그러니까 네. 내가 사망할 때까지 받겠다. 그러니까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액수가 좀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신연금형 대신 확정형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확정형은 뭔지, 종신형은 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신형은 한 번 개시하면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신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실제 내가 받는 연금액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령받는 모든 금액이 비과세라는 게 장점입니다. 어허. 반면에 확정형은 네. 기간이 20년이면 20년간 딱 정해서 받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네. 이 확정형은 월 150만 원 이하로 가입한 게 아니거나 네. 10년 이내에 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해서 받게 되면 내가 받는 연금액이 내가 낸 보험료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4%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하면 종신연금형은 비과세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 조건에 월 150만 원 이하가 있어요. 종신연금형도 있고요. 네. 그런데 확정형 같은 경우는 월 150만 원 이하가 아니고 200만 원을 가입했거나 또는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뗀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확정형으로 한 경우에는요? 확정형으로 하되 그 금액이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 150만 원 이하야 되고 무조건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신연금형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금액 자체를 좀 적게 해주는 대신에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이런 장점을 또 주네요. 그리고 확정형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기간을 정해놓고 주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원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150만 원 이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부분 이거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비과세가 많은 것이 좋은데요. 그죠. 왜 좋냐? 은퇴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게 되면 이제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안 돼요. 비과세는. 그래서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부담에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연금이 많으신 분들은 네. 세금 문제와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노후 대비를 할 때 나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비과세로 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노후 대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무조건 비과세로만 간다고 이게 비과세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과세가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무조건 비과세로 가입한다고 모든 금액이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도가 있고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는 비과세로 가입을 하고 어떤 부분부터는 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유리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문가와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도와주는 대로 도움을 받으면서 조언을 들으면서 계획을 해야지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갑니다. 자녀의 노후까지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노후 대비 어떤 게 있습니까? 빠밤. 네. 부모님의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부모님도 받고 자녀도 함께 받는 연금 플랜인데요. 이 플랜은 계약자, 보험료 내는 사람, 수익자, 보험금 타는 사람은 부모님으로 하시고 네.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는 자녀로 된 연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계약자, 수익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자녀. 이렇게 연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복잡하다. 네. 제가 부모고, 자 쭈디가 아빠. 자녀예요. 자녀예요. 네. 그럼 제가 딸 이름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네네, 아빠가. 네네. 그래서 자녀 연금 개시 나이를
45세로 가정을 할게요. 그때부터는 누가 먼저 타죠? 수익자가 부모님이었으니까 부모님이 먼저 타는 거예요, 연금을. 다음에 부모님이 딸보다 오래 살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자녀는 수익자를 변경해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2대 연금이에요. 구체적으로 얼마 받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이게 혼자서 받을 때보단 당연히 2대가 받으니까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총 수령하는 금액은 낮을 수 있는데 총 받는 금액은 많아지는데 자녀 나이가 18살, 15년 납 20만 원을 내는 연금을 가입하고 네. 자녀 나이가 40세에 개시했을 때 얼마를 수령받냐면 월 19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19만 원을 부모님이 먼저 수령하시고 네.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이어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내가 총 낸 보험료는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타느냐? 자녀 나이 40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총 타는 금액이 1억 3,608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2대 연금으로 준비하게 되면 내가 낸 돈 대비 1억 원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주신 걸 보면 네. 자녀 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승문규 전문가에게 아빠라고 네. 하는 요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가 좀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승문규 아빠가 네. 쭈디 딸을 위해서 네. 쭈디 딸과 승문규 아빠가 함께 가입하는 이 연금에 연금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 나이가 쭈디 나이가 18살 때 네. 20만 원을 내는 연금을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쭈디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부터 하면은 19만 원씩 평생 동안 2대가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 쭈디 나이가 18살은 훨씬 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해야 되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요 2대가 함께 받는 연금, 나도 관심은 있는데 애들이 어리지 않으면, 내가 나이가 지금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나이대에 적당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자녀 나이가 20대면 훨씬 더 유리하시고 훨씬 어차피 유리하고. 왜냐하면 복리 효과를 좀 누려야 되잖아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리는 거고 이게 적립식 예시고요. 네. 만약에 거치식으로 한다. 일시납 있죠. 어. 일시납으로 하시게 되면 나이가 좀 있어도 관계는 없다. 목돈이 이미 모여 있는 상태에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목돈이 좀 있는 상황이면은 같은 방식으로 하되 한 번에 돈을 넣어놓고 거치 기간을 한 5년 정도? 10년 5년이든 정도? 10년이든 그러면 내가 받는 시기에 따라서 연금액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하. 거치 기간이 길수록. 그렇군요. 네. 거치를 좀 해둔 다음에 부모님부터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물려받으면 똑같이 2대가 함께 받는 연금이 될 수가 있다라는 플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연금이 마련이 안 됐다. 뭐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어쨌든 내 연금뿐만 아니라 내 거를 애들이 좀 물려받는 그런 식으로 연금을 대비해주면 애들도 참 좋아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이번엔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말씀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가정 경제를 해결하셨을지 우리 차근히 한번 함께 볼게요. 그러면 사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이 된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홀로 딸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다 보니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가장 괴롭혔어요.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내 노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재테크 정보들을 접하게 됐고, 특히 노후 대비에 관련된 콘텐츠를 보니 마치 당장이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다급한 마음에 추천받은 보험들을 하나둘씩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보험들이 든든한 내 울타리가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 부담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매달 보험료로만 18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버는 수입에서 매달 이렇게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니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고 경제적 압박에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게다가 이제 딸 아이도 어느덧 성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하고 그런데 막상 현실은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고 노후 자금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가진 보험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제 노후 준비와 딸 아이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 남편분과 사별을 하신 올해 50살의 여성분의 사연이었죠. 재테크 정보로 알고 보험들을 가입을 하셨는데 오히려 숨통이 막힌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보험료가 180만 원. 아니 왜 이렇게 많아지신 거예요? 네, 먼저 사연자분의 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건에 매달 102만 원 납입 중이었어요. 이 중에 종신보험이 3건이었어요. 매달 92만 원을 내고 있었고요. 네. 간병보험 한 건에 10만 원 포함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가입이 됐냐면 만날 때마다 종신보험을 추천받아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늘어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이분은 믿고 그냥 가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좋다고 하셨을까? 맞아요. 일단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예. 따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따님도 총 4건에 매달 85만 원 내고 있었는데 따님도 종신보험이 2건 있었어요. 45만 원 내고 있었고 변액연금 한 건에 40만 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님 보험의 문제점은 사회 초년생인데 사망보장 종신보험이 과도하게 가입되어 있었고요. 네. 실제 필요한 질병 및 상해 보장은 좀 미흡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향후 유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입을 권하셨던 분께 어찌 보면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분들이 지금 어디가 아프셔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가 굉장히 크게 아파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이 보험 상태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지금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내가 가진 보험들이 지금 이 상황이야. 그래서 도움을 못 받아. 그런 상황이면 와 진짜 얼마나 큰 원망을 그죠. 들으셨을까. 훨씬 더 큰일이 나는 경우죠. 그럼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우리 승문기 전문가를 먼저 만나서 뭔가 좀 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다행스럽다라는 상황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심각합니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책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각 보험마다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했는지 먼저 따져보시고 네. 내가 가입한 목적과 방향에 맞게 보험을 가입했다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목적과 맞지 않는 보험이라면 정리를 해서 나의 현재 재무 목표에 맞게 저축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사연자분 종신보험 3개가 있었잖아요. 네. 이 중 2개는 납입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좀 정리를 했고요. 노후 준비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노후연금 대비로 종신보험을 가입했던 케이스였던 거죠. 다행히 한 건은 거의 납입으로 완료한 상태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 보장이 없는 간병보험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승문기 전문가의 이 솔루션 상황을 잘 보면 최대한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 3개 다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정리하는 게 맞아요.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는 가입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정리를 했을 때 너무 큰 금액을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단 따님도 있으니까 종신보험 그대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따님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으니 하나는 가져갑시다.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2개는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합시다가 된 거예요. 맞아요. 예. 이 부분은 왜냐하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 이걸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종신보험 2건 정리하셨고 간병보험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응. 보험료는 얼만큼 줄어들었냐면 네. 먼저 사연자분이 월 102만 원에서 기존에 유지하는 보험료 15만 원 그렇게 되면 절감하는 보험료는 87만 원이었고요. 부족한 보장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네. 이 건강보험 15만 원으로 해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간병인 사용 일당을 보완해 드렸어요. 따님도 85만 원 납입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중 변액연금은 수익도 좀 잘 나고 있었고 다행이다. 네, 그래서 유지를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종신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45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보장은 월 10만 원으로 암내 심장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를 보완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죠. 그래야지 몸이 아프거나 뭔가 필요할 때 병원 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80만 원이었나요, 두 분이? 맞아요. 자, 이렇게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고 계셨어요. 그것도 내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돈이 종신이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마련을 해주셨는지 이런 부분들 다 들어보죠. 네. 우선 총보험료가 기존에 187만 원이었어요. 유지하는 보험료는 55만 원, 보완하게 되는 보험료 25만 원 하게 되면 매달 107만 원을 절감해 드렸어요. 그러면 기존 보험을 조정해서 나온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내셨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도 많았던 거죠. 이 돈을 어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금으로 좀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따님이 결혼자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님 결혼할 때 보태라고 안내해 드렸고요. 네. 만약 결혼자금이 좀 부족하다 5천만 원이 그러면 따님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변액연금 있었잖아요. 네. 이 변액연금은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도 인출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따님 결혼 자금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됐고요. 사연자분의 연금 이제 노후 대비만 하면 되는데 네. 어떤 솔루션을 주셨어요? 네, 우선 준비되어 있는 게 국민연금뿐이었어요. 음.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 되셨거든요. 네. 여기에 20만 원을 5년 정도 더 임의 가입하시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임의 가입은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더 내실 수가 있어요. 아하. 더 내게 되면 연금액이 늘어나겠죠. 얼만큼 늘어나게 되냐면 기존보다 13만 원 많은 월 64만 원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64만 원 바뀌었기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은 개인연금을 준비하는데 네. 보험료가 87만 원 절감됐어요. 음. 이 돈을 연단리 7%로 보정되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네. 10년 납입하고 65세부터 72만 원을 종신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월 64만 원이던 게 136만 원까지 노후 자금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맞아요. 이 부분도 좀 부족하잖아요. 네, 혼자여도 136만 원을 매달 받는다. 네네. 요거 부족합니다. 네,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음. 가지고 계신 주택으로 연금을 또 전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행히 자가였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게 되면 172만 원을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잘 됐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연자님은 65세부터 매달 308만 원을 종신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플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자창은 계속 열어두고 오늘 함께한 내용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연금을 준비하는 순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순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둘째.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으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경제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로 함께했습니다. 승문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